그 배에 있었던 화물들을 실제로 몇 개를 버려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컨테이너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알로직스에서 해상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재호입니다. 저희는 포워딩 업체라고 하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이제 해상 수출 업무로 국내에 있는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을 하고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뭐 현지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배송까지 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외국어를 했고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외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공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원서를 냈을 때 이제 가장 그래도 면접의 기회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취업이 됐던 업체가 그때도 이제 포워딩 업체였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가 2008년도였고 러시아랑 이제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운송을 하고 있었던 포워딩 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현지에서도 뭐 단기 출장이나 뭐 장기 출장이나 아니면 주재원까지도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느껴서 더 이제 열의를 갖고 근무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러시아를 경유해서 나가는 화물들이 있어서 뭐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러시아에서 어떤 뭐 세관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게 또 무역 업체들 중에서는 러시아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화주들이 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우리의 마진을 줄이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요즘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국에서 미국을 보낸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이 뭐 예를 들어 10대밖에 없는데 어떤 업체는 50대가 있다. 그러면은 선사에서는 50대를 보내는 포워더한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운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는 우리는 마진을 줄여서 물량을 모으는 의미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진 볼륨도 좀 늘어나고 그런 물량은 물량대로 좀 더 모아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출근하면 이메일을 확인하고 배 위치라든지 아니면 현재 화물 운송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거를 화주들한테 알리고 또 특이사항을 알려주고, 그래서 또 화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현지한테 전달하고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도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오면은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바로바로 이제 회신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면 또 미국이나 현지는 일을 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화주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은 화주들에 대한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차를 쓰거나 휴일 같은 때에도 핸드폰을 솔직히 놓기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족들한테, 왜냐면은 편하게 쉴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죠. 네. 태풍을 만났나 하여튼 기상악화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화물들을 실제로 몇 개를 버려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배가 위험해지니까. 근데 그때 저희 컨테이너가 뭐 10,000개 이상 되는 컨테이너 중에서 저희 게 이제 그 뭐 랜덤으로 뽑았던 네, 랜덤으로 뽑아서, 그래서 이제 화주한테 설명을 하는데 화주는 똑같이 저한테도 물어보죠. 왜 우리 거를 그때 너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확률 중에서 우리 게 찝혔다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이제 확인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때 실제 제가 통장에 찍혔을 때가 한 18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게 200이 넘어보는 게 그 직장에서 제가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3년 마지막 때도 아마 200이 안 됐을 거예요.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도 평균적으로는 좀 낮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진짜로 솔직한 심정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만약에 회사가 받아준다면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이 운송이나 물류에 관련된 일에 계속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하는 게 뭐 트럭 운전이라든지 대형 트레일러 면허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집에서도 일에 대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제 노트북 일을 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고 둘째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둘째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별 관심이 없는데 첫째 아이는 큰 트럭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는 뭐 아들이 나중에 포워딩 업계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크진 않지만 노하우나 아니면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으면은 해주기도 하고 싶고,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도 알려주고 싶고,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